네, 저희 2부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이 두 분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청원 PB 그리고 이주호 본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어떤 종목 아티스트 스튜디오 19,300원에 10%. 오늘 조금 올랐는데 네. 제 목표가는 그게 아니어서 안 팔고 있었더니 도로 조금 빠졌는데 네. 그리고 조금 더 좀 추가 매수해도 되는지 아니면 이대로 들고 가도 목표가 얼마까지 보고 가면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 혹은 추가 매수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두 분의 의견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과 긍정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청원 PB님께 좀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티스트 스튜디오 좀 빠른 대응이 필요할 종목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PB님? 흐름 자체는 우선은 나쁘진 않는데요. 지금 이 종목도 결국 경영권 분쟁이라고 하는 이슈가 있죠. 다만 저는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노이즈가 있는 기업들은 최대한 우리가 피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레몬레인이라고 하는 기업의 결국에는 사명이 변경이 되면서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데 주가 흐름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경영권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 고려아연 주가 자체가 많이 오르긴 올랐지만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이슈가 대단히 크게 부각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점에서 결국에 최근에 보였던 이 정도 수준의 상승은 1차적으로 엔터라고 하는 이 섹터 전체의 흐름이 개선되는 가운데 나타난 한 가지 흐름이다라고 보여집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엔터라고 하는 것은 거의 다 이 가수들, 예를 들면 음반과 음원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기타 배우가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비용에 해당하는 판매비, 관리비 이게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수익 기준, 영업이익 기준으로 흑자가 전환이 되는 게 그리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시간이 조금 지나서 우리가 시장에서 크게 부각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작품이 나오지 않는 이상 기업의 입장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조금은 더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그 흐름 자체가 한 차례 꺾이게 되었을 경우에는 주가가 오를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은 잃어버린다라고 봐야 합니다. 1차적으로 매수하는 가격이 지금 가격대 대비 큰 손실이거나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보유를 하되 혹시나 주가가 올라서 대략 21,000원에서 22,000원 사이 정도가 오면 그때는 1차적으로 수익 실현을 하시고요. 주가라고 하는 것은 혹시나 밀릴 수가 있습니다. 대략 16,000원 여기까지 밀리게 되면 그때는 비중을 절반 정도 축소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티스트 스튜디오 자세한 가격 전략 만들어 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꼭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두산 로보틱스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102,000, 오래됐어요. 102,000원에 10%입니다. 102,000원에 10%요. 네. 그때 7월 달에 지배구조 개편 그때 이슈 나올 때 들어가셨었나 봐요, 시청자님. 네, 그 전에 들어간 거예요. 그 더 한참 전에 오래됐어요. 들어가셨고요. 아주 비쌀 때, 10몇만 원, 12만 원, 막 11만 얼마 할 때 내려가길래 들어갔더니 계속 내려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전략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두 분의 의견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부정과 중립이 나왔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께 중립 의견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때 지배구조 개편 이슈 시간회에서도 다뤄드렸었잖아요, 본부장님이 또. 네, 그때 매도를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은 어떤 의견 주실까요? 일단은 뭐 그때 상황이랑 지금이랑 뭐 저는 조금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해당 이슈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잠잠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뭐 또 다른 방법으로 뭔가를 하겠다라는 것이 나오지 않는 한 일단은 잠잠할 것 같은데 제가 중립 의견 드린 이유는 이게 상단으로 돌파하고 갈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빠질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립을 의견을 드렸고
일단은 오늘 지금 이 8월 달부터 옆으로 횡보했던 3개월 동안에 이 박스권을 돌파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음봉 마감을 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차익 매물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이 7만 원 구간대가 여기가 이제 박스권을 지금 형성을 했는데 가만 보시면은 이 7만 원대가 과거에 지지를 받았던 자리이기도 하고요. 내려왔다가 다시 지금 돌파 시도를 하려고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봤을 때는 이런 차익 매물이 좀 나왔긴 하지만 그래도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이쪽 의견도 얘기해 볼 수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하단으로 6만 원 라인을 무너뜨리면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고려를 하시고 보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지금 매수하신 지 좀 오래됐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손절이라던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다려보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이 7만 원 라인 완전히 올라타서 이제 올라가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6만 원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지금 확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6만 원대는 이탈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린 거고 만약에 6만 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비중이 크진 않으시긴 하지만 그래도 6만 원을 이탈하게 되면은 손실이 더 커질 수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최근에 이제 로보티즈 관련해서 뉴럴링크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MIT랑 뭐 로봇을 같이 뭐 개발한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어서 최근에 로봇주들이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은 기대감인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단순한 기대감만으로 시장이 뭔가 올라가기에는 좀 거래대금도 부족하고 수급적인 부분들도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올라갔다가 빠르게 수급 이탈이 나왔다라는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7만 원대를 돌파하는지를 체크를 해보시고 돌파하게 된다고 한다면 10만 원 올라갈 때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이슈가 없는 한 외부 이슈가 없는 한 지금 두산로보틱스의 어떤 기업의 실적 모멘텀만 가지고 주가가 10만 원대까지로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어떤 이슈가 나오거나 로봇주들 랠리가 나온다고 했을 때 한 8만 5천 원 선에서는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 목표 주가를 1차적으로 8만 5천 원 정도로 말씀 주셨습니다. 시세의 탄력성 어느 정도일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문자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6819번님께서 애경 케미칼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14,000원에 40%이신데요. 계속 내려만 가는데 손절해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이청원 PB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애경 케미칼, 우리 천하님 손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네. 전략이 필요할까요? 우선은 흐름 자체는 지금 우리 모두가 보는 것처럼 확실히 좋지는 않습니다. 네. 이 동사가 2차전지 소재와 관련된 사업부도 있고요. 석유화학과 관련된 사업도 있는데 이 둘 다 지금 안 좋죠. 특히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은 최근에 미국의 IRA에 대한 폐지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더 밀립니다. 필연적으로 소재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 부분 줄어들었다라고 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남아있는 석유화학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흐름이 크게 개선이 안 돼요. 중국의 경제가 1차적으로 회복이 되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와야 하는데 의외로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조금은 고착화되다 보니 동사 기준 3분기 실적도 지금 조금 안 좋은 거죠. 지금 시장은 1차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기업도 주가 흐름을 크게 기대할 수가 없는데 실적이 나오지 않는 기업에게까지 주가 상승이라고 하는 선물을 줄 만큼 그렇게 관대한 시장은 아닌 듯합니다. 주가 흐름도 이제 한번 봅니다. 지금 연봉인데요. 지난해 올랐던 걸 우선 올해 전부 다 지금 내준 이런 상황입니다. 연봉상으로 캔들이 상당히 큰 거죠. 지난해 상승했던 부분은 우선은 전부 다 눌릴 만큼 힘이 강했다라고 할 수가 있고 최근에 일본 흐름 보더라도 11월 15일 저가를 기록하고 이제 8,230원 이 가격대를 한 번 더 무너뜨릴 만한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분명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절하는 것도 일정 부분 고려할 필요는 있는데 우리가 손절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툭 하기보다는 통상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밀리게 되면 기술적 반등이라고 해서 움직임이 나오는 시점이 있습니다. 대략 그게
9,000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9,000원 정도까지 1차적으로 주가가 혹시나 반등이 나온다면 그때 비중은 우선은 절반 축소하시고요. 남은 절반은 우선은 시간을 조금 더 가지고 그게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조금 더 가지고 가면서 추후 흐름을 지켜보자. 그렇게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애경케미칼 일단 기술적 반등을 노려보자라는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우리 청자님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다음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뒷번호 0001번님께서 DXVX를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2,379원에 비중 9% 가지고 계신데요. 대응 부탁드립니다. 손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이주호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한창 비만 치료제랑 같이 엮일 때 그때 들어가셨나 봐요. 손절해야 될까요, 본부장님? 이 기업에 대해서 특성을 좀 아셨다면 네. 매수를 안 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매수했다고 하더라도 좀 빠르게 좀 매매를 끝내고 나와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종목은 바이오 쪽에서 웬만한 테마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뭐 진단키트 쪽도 있고요. 뭐 비만 치료제도 있고 무슨 항암 신약 개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가는 정말 강하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어느새 지나고 보면은 그대로 다 돌아와 있어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 연속적으로 뭔가 시세가 나오기 어렵다는 거죠. 이때 차트 돌려보시면 이때도 정말 이런 식으로 주가가 정말 강하게 올라갑니다. 근데 테마를 받고 올라갔다가 거래 정지되고 그 다음에 빠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뭐 비만 치료제 이슈도 있었고 뭐 진단키트 이슈도 있었고 막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가 자체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다라는 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테마주 매매를 하시는 걸 좋아하신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 기업은 매수가가 2,300원대면은 시가총액 1,000억대 부근에서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근데 애초에 이런 1,000억 미만 그리고 1,000억 부근에 있는 종목군들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을 꼭 인지를 하시고 이 종목이 과거에 좀 흘러왔던 행보들을 좀 보신다면은 차라리 이런 종목보다는 테마로 접근하겠다고 하시면은 조금 더 변동성이 적거나 아니면 확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빨리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대응이 된다 하실 때만 들어가셔야지 이런 종목들은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은 자발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기 힘든 종목군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말인즉슨 뭐냐면 이 기업의 어떠한 성장성, 이 기업에 대한 실적, 기업의 가치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기 힘들다라는 거. 그러면 외부적으로 어떤 변수나 뭐 이슈가 있어야지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을 꼭 감안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시장 자체가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특히나 바이오 섹터 쪽 분위기가 매우 안 좋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외부 이슈 나올 때까지 들고 간다. 그거보다는 차라리 손절을 하시고 다른 쪽으로 공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시가총액 1,000억 원 미만인 종목들은 주가 변동성에 꼭 유의를 하셔야겠다라는 그런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내 종목도 이렇게 자세하고 꼼꼼하게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셔야 두 분께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샵 2034 문자 메시지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아,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LIG X1이요? 아, LIG 넥스원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네, 26만 4천 원이고 25%입니다. 아, 26만 4천 원에 25%요? 아, 네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이게 너무 고점에서 오늘은 반등을 했는데 네. 어제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방산주가 이제 끝인 건가 해가지고요. 아, 알겠습니다. 최근에 매수를 하셨나 봐요. 네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략 한번 여쭤볼게요. 네. 네, 일단 두 분의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과 긍정이 나왔습니다. 피비님의 중립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께서 이제 방산이 끝인가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가는 게 나을까요, 피비님? 우선 지금 손실권에 있는데요. 네. 지금 정리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아. 중립 의견을 드린 것은 LIG 넥스원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방산 섹터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고 언제 어느 시점에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좋기 때문에 오를 것이야라고 생각하는 그 섹터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지금 딱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방산 쪽은 분위기가 한편으로는 약간은 위축될 만한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어제 주가가 많이 빠졌던 이유는 푸틴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에 대한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비추다 보니까
그동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한편으로 유럽에 있는 여러 국가들이 방위비를 올리게 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수혜도 우리나라에 있는 이러한 기업들이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종식이 되면 1차적으로 유럽에 있는 여러 많은 기업들은 당분간은 안심을 하게 됩니다. 그게 당연히 뭐 전 세계적으로는 평화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좋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있는 방산 기업들에게는 아쉬움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어제 주가에 하락시킨 원인입니다. 물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더 장기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것이긴 하나 1차적으로 주가는 한 차례 우선은 꺾였고 예전만큼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 그런 면에서 가지고 가는데 생각보다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아무리 방산 수출 규모가 올해 역대 최대이고 내년에는 더 개선될 것이다 라고 할지라도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계속 허용해 주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산업이 앞으로 미래 전망이 밝고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방산 기업들이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역량이 전 세계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기업이 보이고 있는 실적이라고 하는 게 큰 폭으로 개선이 되지 않는 이상 주가는 그게 오르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LIG 넥스원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현대로템도 생각보다 주가의 움직임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선은 조금 경계를 해야 할 만한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LIG 넥스원이 나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가의 반등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우리 시청자분이 매수하신 가격대 저는 거기까지는 그래도 시간을 두고 접근한다면 역시나 오르겠으나 여기에서 이제 30만 원, 35만 원 이렇게까지 가는 것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주가가 매수 가격까지 올라온다면 그때는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요. 남은 절반은 목표 가격을 대략 30만 원 정도로 잡고 대응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IG 넥스원 좀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투자 판단에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신성 델타 테크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89,000원에 10%입니다. 89,000원에 10%요? 네. 혹시 신성 델타테크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시청자님? 아니, 그때는 좋아 보였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네, 주식한 지 오래되진 않았지만은, 네, 그게 오늘 좀 많이 좀 그거를 급등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쯤이나 그게 매수가까지 갈 수 있을런지 아니면 언제쯤이나 손절을 좀 해야 될 건지 네, 좀 알겠습니다. 알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망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일단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올부정이 나왔습니다. 본부장님께 부정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오늘 코스닥 150에 편입되면서 급등이 나오긴 했거든요. 좀 빠르게 또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을까요, 본부장님? 네, 일단 그동안 많이 빠졌죠. 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좀 누군가는 이제 팔고 싶어 하는 가격 구간대에 저는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오래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평단가가 7만 원도 있을 거고 8만 원도 있을 거고 6만 원도 있을 거고 많죠. 근데 누군가는 올라오면은 이제 여기는 그만 보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오지 않을까. 물론 지금 이렇게 되돌림이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연속적으로 과연 올라갈까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도 글쎄요거든요. 그래서 지금 초돈주체 관련된 이슈가 사실은 그때 과거에 진짜 많이 갔을 때 이후에 거의 잠잠하죠.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얘기가 나온 게 연세대학교의 양자 컴퓨터 IBM 퀀텀 시스템 1이라는 컴퓨터가 요게 초전도체 양자 컴퓨터라는데 이게 이 신성델타테크의 주가를 올렸던 그 초전도체와 여기에 나와 있는 초전도체가 같은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거 얘기 나오면서 좀 최근에 좀 상승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코스닥 150에 편입된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양자 컴퓨터 얘기 나오면서 지금 같이 반등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 이제 그 상온 초전도체 개발했다라고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한 미국 박사가
이제 교단에서 퇴출당했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생각해 볼 게 이 초전도체라는 것이 실제로 실존할 수 있는 건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동안 주가가 이만큼 많이 올랐는데 그 기대감이 다 빠지면서 오르기 전 주가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이 완전히 출발선까지는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좀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나오기 전 주가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기술적으로 지지를 받고 되돌림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연속적으로 계속 이어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초전도체 이슈가 나오고 양자 컴퓨터 이슈가 계속 나오면서 요게 만약에 그런 테마로 엮여가지고 같이 올라간다 그러면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매수가 부분까지 가는 길은 쉽지 않을 것 같고 한 75,000원 부근 그래서 조금 더 많이 가면은 8만 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89,000원, 9만 원, 10만 원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은 좀 정리를 하시고 좀 다른 쪽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나는 손절 못하겠다, 기다려 보겠다 하시면은 사실 이 신성 델타테크라는 기업 때문에 주가가 오른 게 아니라 여기 오른 걸 보면은 오로지 초전도체 하나 때문에 오른 겁니다. 그래서 그 외부적인 이슈 이거에 대한 이슈로 올랐기 때문에 그 퀀텀 연구소에 대한 지분 이 부분 때문에 올랐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액션이 나오거나 뭐 예를 들어서 초전도체가 진짜로 이제 뭐 증명이 되고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다라고 판명이 될 때는 정말 많이 오르겠지만 그거가 판명될 때까지 오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두 분 모두 부정의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우리 청자님 투자 판단에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6353번님께서는 M게임을 가지고 계세요. 매수가가 6,300원에 5% 가지고 계신데요. 어제 매도를 못하셨다고 합니다. 급락의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는데요. 이청훈 PB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8% 급락이 나왔고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16%, 20% 가까운 급락이 나왔거든요. 네. 왜 이렇게 많이 빠졌을까요? 귀혼M이라고 하는 동사가 시장에 공급을 하게 된 게임 그게 우선은 결과 자체는 그게 나쁘진 않은데 기대감이 이제 소멸이 되면서 주가가 밀린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다만 게임주를 선택한 이유가 당연히 뭐 있겠지만은 제가 게임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자면 게임주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 그것으로 인해서 주가가 당연히 오를 수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랠리가 오래 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게임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본다면 거의 대다수 분들이 휴대폰으로 하죠. 시장 자체가 예전에는 우리가 집에서 컴퓨터로 하는 이러한 PC 게임이 이제는 모바일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모바일로 넘어가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기업의 입장에서는 신작을 조금 더 빠른 시점에 맞추어서 계속해서 시장에 공급을 해야 하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시간이 지나고 누적이 되면 될수록 더 크다는 것. 하지만 이게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PC게임, 뭐 우리가 예전에 많이 했을 겁니다. 스타크래프트, 아직도 하죠. 반면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10년, 20년 그렇게 장수하는 게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게임 업계가 의외로 놓여있는 경영 환경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라고 봐야 합니다. 크래프톤의 주가가 좋은 이유는 그걸 모두 다 넘어섰기 때문이고 사실상 그 외의 기업들은 딱히 눈에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 제가 올해 1분기와 3분기에 맞춰서 게임 섹터의 실적과 주가 흐름에 대해서 데이터 분석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올해 1분기에 게임 섹터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왔죠. 하지만 정작 게임 섹터에 있는 대략 30개가 넘어가는 기업 중에 실적이 전년 대비 호전되는 기업은 5개밖에 없었고요. 그중에 주가가 전년 종가 대비 오른 기업은 3개밖에 없었습니다. 9월로 가면 더 처참합니다. 심지어 작은 게임 회사, 사실상 퍼블리싱이 아닌 이 디벨롭과 관련된 기업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신작 개발에 들어가는 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M게임이 최근에 주가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 올랐다 할지라도 그 기대감이 지금 모두 소멸이 되었기 때문에 주가는 우선은 다시 제자리로 왔습니다. 여기에서 나아져야 할 것은 영업이익률입니다. 제가 동사의 월봉 한번 딱 보여드릴 건데요.
주가가 2020년부터 시작을 해서 2021년 여기까지가 한 차례 좋았고요. 2022년에 4월에 한 차례 좋았습니다. 이 기간에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 동사의 영업이익률이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갔던 시점인 거예요. 반면 그때 이후로는 영업이익률을 계속해서 감소합니다. 게임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재고에 대한 부분이 없죠. 자연스럽게 매출액이 늘어나면 거기에 상응해서 혹은 그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나오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게 M게임이 2023년부터 보여준 한 가지 흐름이다라고 보여진다는 점에서 주가는 내심 여기에서 조금 더 밀리지 않을까 그리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손실은 일정 부분 조금 받아들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한 차례 반등이 만약 나온다면 그때는 우선은 비중을 절반 정도는 꼭 축소해 나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M게임 자세한 전략 말씀드려봤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